긴장해서 3줄까지 있는 줄 알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하고 목도 마르고 안 가던 화장실도 가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웃어주시면 제가 긴장을 놓고 말씀을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산업부에 근무하는 박용정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쯤에 저쪽에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이죠. 그때 왜 올라왔냐면 원광제약 경옥군은 숙성하는 과정에서 RG6라는 신물질이 나와서 항암 작용을 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개발한 발효인삼은 체내 흡수율이 아주 좋아서 항암 작용을 하고 파격적이게도 7시 뉴스에 KBS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자 상주선언에 이야기하니까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급히 이제 시간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뛰어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김재백 회장님께서는 저 맨 끝에 기둥 뒤에서 숨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조회야 하는데 용정교 뭐 쓰겠더라, 그만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무섭고 두려운 재정산업부장, 재정부원장을 어떻게 왔나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어른의 챙김과 살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무로 살면서 제가 교도님을 오래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김재백 대호범님, 그리고 개봉교당 연산 김원도 종사님, 저는 출가의 스승 네 분과 한 분 대호범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성리 법무도 아니고 거창하고 멋진 법무도 아니고 그냥 이 스승님들과 함께 살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설교를 딱 준비했는데 앞쪽 교무님하고 내용이 약속도 안 했는데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급히 준비하느라 차라리 제가 함께 했던 어른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딱 이렇게 숨고 그러는데 숨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원광제약 근무하면서 12년간 전체 직원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법회한 겁니다. 사실 우리 기관에서 100% 직원들이 다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자부심과 달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무로 사시면서 누구에게 너 설교하지 마, 법회 보지 마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교무도 법회 설교를 제법 한 날은 뿌듯한 그 무엇이 있죠. 그리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 이건 되겠다 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날은 법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잘한 것 같고 전달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저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무님 법문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회 죽비를 탁 치려는데 저 뒤에서 손을 탁 드시면서 박 교무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김재백 회장님이시죠. 네, 말씀하시죠. 박 교무 그 좋은 설교로 우리 회사 매출이 좋아졌어요? 생산 실적이 좋아졌어요? 회사 안전사고는 없어요? 직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근무해요? 직원 복지는 좋아졌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사색이 돼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이 자세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 교무님, 그런 설교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법회 보지 마세요. 하시더라고요. 제 깐에는 제법 설교를 잘한 날 법회를 그만둬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놈은 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금세 또 일주일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출근하신 회장님께서 법당을 들여다보니 오늘 박경무 설교 법회 안 해? 속으로 그렇게 뭐라 해놓고 예, 지금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 그러고 그날은 어설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정신을 수습해 보니까 내가 설교를 잘 하려고만 노력했지 원강제약 실정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았구나 깨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근무하면서 실사구시로 설교해야겠다 그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유문념을 중심으로 주의, 조행 그리고 근무 환경 속에서 감각 감상과 그리고 일기법 등을 회사 실정에 맞게 설교를 준비해서 그래서 법회를 12년간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회는 그렇게 정리는 되어 갔는데 제가 제약회사 근무하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에 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발령나서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총무팀도 도와주고 공무팀 가서 일하고 일하는 것마다 부르셔가지고 박경무 그 일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장실에 가서 도와주고 연구실에도 도와주고 회계 선무하는데 옆에 가서 서 있으면 박경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남은 게 밖에 제초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풀을 뽑고 잔디도 깎고 그러는데 또 부르셔서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은 제초 작업하는 저를 불러서 나가서 경옥고 10개를 팔아오래요.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아무튼 어른 말을 잘 들어서 팔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오니까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사오라 하더라고요. 3만 원짜리 인력 10분을 모셔왔는데 그분들이 풀 뽑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했죠. 날마다 했더니 어느 날 또 부르셨어요. 야, 박경무,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에 뭐 남어? 야, 정말 속으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라 해놓고, 야, 이 속으로 아이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신가 하고 있는데 일도 못하게 하시고 일을 시키지도 못하게 해서 그렇게 저는 방황하면서 일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고반면 다 아시죠? 저는 이제 출고반면 잘해서 전 종법사님께서 불려가서 칭찬받았는데 출고반면은 나갈 때 잘 알리고 들어와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뜻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근데 어느 날 안사님께서 조실에 가서 이번에 온 교무는 출고반면을 참 잘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불려가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출고반면만 잘하는 교무였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에 단에 가려고 단에 갑니다 라고 했더만 갑자기 똑 쳐다보더만 박경무 오늘 경옥고 몇 개 팔렸어?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얼른 영업부에 연락해서 몇 개 팔렸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소화번은? 그러는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영업부 가서 싹 다 뽑아가지고 딱 놓고 전화 드리니까 박경무 빨리 단에 다녀와. 그래서 어느 날은 영업부의 상황 파악을 다 준비해 놓고 딱 보고하면은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영업이익은 얼마 돼요? 제가 무슨 영업이익까지 계산을 그러니까 제가 출고반면만 했지 출고반면의 속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영업이익을 물으시니까 말문이 막혔죠. 그렇게 하나하나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을 익히게 되었고 회사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 하나도 없이 저 어디 가요 하고 전화한 날은 막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준비 다 해놓고 전화 딱 드리면 박경무 수고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마치 CCTV를 딱 펼쳐놓고 저를 일일이 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사람 죽겠네 했죠. 결국 이 모든 일을 머릿속에 넣고 공장을 살펴보게 큰 지혜를 챙겨주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영업이익이 너무 오르지 않아가지고
제가 방법을 고민하다가 신문사하고 월광원광 광고비를 좀 매월 줄이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박경무 잠깐 봐요 갔더니 우리 돈 벌어서 어디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당연히 원불교가 발전해서 해야죠 그랬더만 그래? 그러면 신문사 월광원광 광고비는 원불교 발전에 도움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비를 잘 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고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서 당신이 열반하신 후까지 12년간 큰 사고 없이 제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원광제약은 10년 사이에 매출이 50억이던 것이 300억으로 여전히 목이 마르네요. 예, 50억이 이제 300억을 이제 돌파하게 눈앞에 두었고요. 기존의 춘포 공장은 300평 부지에 건물 1,500평이고 전문의약품 GMP 공장으로 혈액투석제와 에피트롤 ES 생산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새로 만든 상기 공장에는 8,000평 부지에 3,000평 건물로 실험실을 비롯한 사무실, 원료의약품 창고, 완제품 창고, GMP 시설을 갖춘 일반 의약품 생산 라인, 전문 의약품 생산 라인을 갖췄고 우리가 잘 아는 한방의약품 중에 경옥고, 소화원, 청심환, 공진단 등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서 100가지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언젠가 제에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툭 던지셨습니다. 다음에 나를 알아보려거든 한 500명 이상 되는 교도님이 모인 자리에서 너무 멋지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줄 아시오 하셨습니다. 지금도 말하면 가끔씩 그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으로 일하고 계시는 연산 김원도 종사님은 제가 직접 모시고 이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정읍교당에 서울교당에 제가 간사를 했는데 그때도 자전거를 보내주셔서 심부름 잘 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새생명 운동을 할 때 그때 사이클 최고급으로 7대를 주셔갖고 새생명 운동하고 심장병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9회까지 그런 좋은 자전거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모시고 근무할 때는 근무하는 직원들을 입교는 물론이거니와 교당으로 인도하시고 교당의 일꾼으로 키워내십니다. 또 사무실 직원들과 매주 일에 경전을 봉독하시고 공부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원불교 신문에 올라오는 광고를 모두 일일이 점검하셔갖고 불사에 함께 하십니다. 저도 그때 배워서 흉내를 내보는데 쩐이 딸립니다. 그 어른 함부로 못 따라가겠던데요. 그리고 교단사에 관련된 일은 미리미리 살피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교육자의 영성 함량과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무도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잠깐 옆길로 가면 다 아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구정선사 이야기 다 아시죠? 무염선사가 자신을 따라온 청년을 실험해보는 이야기죠. 저놈이 어느 정도 되냐 해서 행자 수행도 밥을 먹어야 하니 저 솥을 한번 걸어보거라 해서 이렇게 행자가 이제 스승님이 시키니까 걸었는데 나갔다 오셔갖고 야 이놈아 이걸 솥이라고 걸었냐고 이제 발로 찬 이야기 아시죠? 근데 9번이나 찼는데 이 청년은 한 번도 마다 않고 그 스승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다 하죠. 멀쩡하게 잘 걸려있는 무쇠솥을 9번이나 터집을 잡아서 걸게 해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스승의 뜻을 따랐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 별명이 구정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구정은
다 좋은데 문자를 몰랐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른 행자들은 경전을 읽거나 암송을 할 수 있는데 까막농 구정은 문자를 모르니까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무연 선사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적심시불이다. 적심이 부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워낙 무식했던 구정은 적심이 부처라는 말이 집신이 부처로 들렸죠. 그래서 집신이 부처라니 좀 의아했는데 이분은 워낙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정선사는 자나깨나 집신이 부처라는 가르침을 화두 삼아서 의정을 일으켰다 합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산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불어오는 바람에 지기가 넘어지면서 집신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구정선사는 확찰대오했다 합니다. 많은 지식보다 한결같은 믿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화입니다. 우리 교모님들은 구정선사는 기본이시잖아요. 간사 시절부터 쭉 해서 지금은 아마 천정산 정도는, 만정산 정도는 되시겠죠. 그리고 만정타원 정도는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모신 양혜경 종사님께서는 간사 시절 기숙사생이나 총부에서 누가 오면 꼭 저를 옆에 앉혀두는데 왜 꿇어앉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조목조목 다 들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모든 이야기를 다 챙겨주셨는데 저를 왜 앉혀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무님을 지도할 때도 꼭 옆에 앉혀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 시절에 기숙사 오기도 전에 기숙사를 다 알았어요. 사감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래서 부교무 역할 할 때도 당시에 그 혼난 것이 큰 힘이 돼서 부교무 시절까지 제가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무로 살면서 갖춰야 할 품성을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지도해 주셨고 발언기를 잡아 주셨습니다. 한 번은 경종 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목탁 치고 목탁을 물리고 어떻게 나라는 이야기까지 다 지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본기에 충실한 교무는 아니지만 그때 지도받은 바를 애써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모시고 지지해 주는 스승님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이리교당과 중앙교구의 함타운 송영지 교구장님을 종사님을 모시고 6년간 근무했었습니다. 한 번은 교당 신축을 위해서 교무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리교당이 조금 그래도 나으니까 오셨겠죠. 불사히 협조해달라고 하시는데 함타운 송영지 종사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뒤에 건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축하면 누가 못하냐. 기도도 하고 장사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지 그렇게 구걸만 다니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리교당에도 뭐 없어 다 도와주느라고 그리고 당신 할 말만 딱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몇 년간 근무해서 저분 성정을 아니까 쫓아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미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왜 그렇게 사납게 혼내시고 들어와서 울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면 아이고 이 사람아 저 사람이 얼마나 애쓰냐. 근데 말이다 공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성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야지. 그래서 내가 할 말 한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살아서 앞으로 애쓴다 하시고 그냥 좋게 말씀하세요 했더만 아무 말씀 없으시고 이거 주인 교무들한테 좀 달라 해서 합해서 불사에 보태라고 주셨습니다. 당신이 갖고 계시던 모든 돈을 털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그 교무님께 가서 지원금을 전달하려는데 이미 화가 나 있잖아요.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애교를 불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어떤 교무님은 함타운이 심정을 설명드리니까 다 이해하시고 돌아가셔서 종잣돈으로 불사를 잘 하겠다고 해서 함타운님께 전화나 편지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선연이 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불사의 방법과 그리고 불사를 일으킬 때 그 정성까지 다 교육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깊이 느낌을 얻었습니다. 함타원님께서 퇴임하셔가지고 찾아뵈니까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 있었습니다. 용정 교무님, 공사 정신 차려서 잘해요. 사학기관에 딴짓하면 큰일 납니다. 엉뚱한 짓 하면 용정 교무와 그 식구들 싹 다 기도 면단에서 뺍니다. 이렇게 무서운 자비심으로 협박도 하셨습니다. 당신 숙소에는 당신 미국 교화지에서 가져오신 한국 시간에 맞춘 시계와 미국 시간에 맞춘 시계를 두시고 미국 교화 발전과 미국 인연의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은 여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2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대산종사 100주년 관련 성금과 교단 100주년 관련 성금이었습니다. 성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성읍불사는 퇴임하신 후에도 계속 하셨습니다. 물론 저 압니다. 교단의 대부분 어른들께서 그러한 신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방 동지 선후배님께 식사도 하시고 퇴임하시으니 당신을 위해서 좀 쓰시죠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그분들 생각하면 다 주고 다 올려도 아깝지 않다. 이 또한 다 내일이다. 용정교무 그 무엇도 없으면 교단을 향한 알심 있는 공신가가 되세요. 그것이 회상에 든든한 힘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함타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알심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함타원 종사께서는 복도를 거닐 때, 마당을 거닐 때 이론상 소문을 늘 염송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쭈니까 교도님들이 공부심이 진전되고 교당 발전과 교군의 교무들이 건강하고 교화 발전을 위한 기도 일념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함타원님과 근무하면서 처음 적응이 잘 안 돼서 좀 까칠하시거든요. 자비심은 있으셔도. 그래서 좀 적응을 못했는데 폰타운 양혜경 총사님께서 부르셔서 속 깊은 어른이다. 정 많은 어른이시다. 법 있는 어른이니 그 어른 모시면 너는 어떤 어른도 못 모신다. 잘 모시고 공부 잘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년간 함께 근무하면서 참으로 속 깊은 어른과 함께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른 이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명겁으로 아시는 것처럼 심한 고문을 받고 28일간 투옥을 합니다. 백의종군으로 간신히 풀려나 1597년 4월 1일에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것 아닙니다. 맑음 옥문을 나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막다른 상황에도 결코 체념이나 분노,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맑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심정의 표현이고, 붓을 매게 했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맑음, 옥문을 나왔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저는 큰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습니다. 저는 요즘 교단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힘겨운 모든 일을 다 뛰어넘어 매번 맑음을 꿈꿉니다. 요즘 총부가 참 아름답죠. 가을이라 그런지 총부에 감이 많습니다. 감나무는 사람과 아주 친밀해서 감을 기르는 과정에 감씨를 심으면 종전의 감마다고 다르죠. 그래서 감나무는 젖붙이기, 젖목을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속담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감나무입니다. 야생의 고엽나무가 감나무보다 추위나 병충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감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젖목입니다. 감즙은 표신하지 않고 매끈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젖목은 흔적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즙 같다, 감쪽 같다라고 변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6대 왕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교단 4대를 힘차게 달려갈 준비에 분주합니다. 오늘 또 들어오시니까
페인트도 다 칠하고, 저도 요 불단 다 하고 교화부 원장님하고 합해서 바닥도 다 바꾸고 그래도 박수 한 번 안 쳐주시더라고요. 바닥 반짝반짝하게 오늘 해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단 4대 16대 완성한 종법사님을 모시는 준비가 참으로 분주합니다. 감나무에 접목하듯 우리는 스승님께 잘 접목하며 자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성장해서 성년의 바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